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다시 그냥 리바이벌 짧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아, 그냥 이렇구나.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네. 사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싹 다 외워버리면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뭔지는 조금 알고 외우는 게 조금 편하죠. 자,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용도 지구까지 했습니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이에요.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토지에 관한 행위를 제한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 그래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 자, 국가의 특수 목적이 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예. 지금 이제 용도 구역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칸이 또 좁아가지고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다시요. 세 번째, 이제 용도 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요 노란 글자, 요 부분이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요 세 가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 세 가지는 뭐예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정 목적 자체가 요 세 가지는 토지에 관해서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 당신 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국가가 토지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용도구역은 토지 행위를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이제 본래 목적인 거죠. 이런 목적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용도구역에도 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종류가 5가지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참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 5가지가 있습니다. 개도, 시, 수, 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개도시를 수입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도구역이 총 5가지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지원구역. 두 번째는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어요. 도시자원, 그 책에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첫 페이지 나간 프린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양식장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5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총 용도구역은 다 구역으로 끝나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외울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개도시 수입자. 더 좋은 거 개발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가 한계예요. 자, 개도시 수입. 그냥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다. 이게 어디에 속한다? 용도구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 계획 아래에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구역,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이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를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개도시 수입 요 5가지를 지금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역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이 개발제한구역. 자, 요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그린벨트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린벨트. 요게 이제 그린벨트예요. 자, 그린벨트. 지금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그린벨트는 뭐냐? 이쪽에다가 써볼까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산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지금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평지니까 도시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도시가 설정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시가 설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단국가니까 적의 침입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이 침입해 오면 산을 깨버릴까요? 아니면 도시를 깰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은 도시를 깨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 도시를 깬다는 거예요. 적이 여기를 막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막 깨버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얘네가 이거를 깰 동안에 이 다음번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기에 집결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게 그린벨트인 거예요. 그래서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공기 좋네. 도시락 까먹자. 이거 아니고, 자,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단 여기에 집결해서 이거 깨는 동안에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기만 해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린벨트의 목적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팽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장쪽 이렇게 산을 자꾸 깎아먹고 들어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래서 이쪽에 아까 파란 지역, 이쪽에 그린벨트를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으면 도시가 점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의 확산을 막고 국방상 목적을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자, 용도구역 안에 있다는 거고요. 용도구역은 다시 도시군관리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자,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어요. 도시자원공원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도시 안에 어떤 공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도시 안에 어떤 공원을 설정하는 건데 도시민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원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식생양후한 산지를 도시 안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회사 업무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네 그러면 잠깐 이 안에 들어와서 휴식하라.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발을 막는 지역을 도시자원공원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하고 목적이 같아요.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하지 마라 라고 해서 개발을 막는 거를 또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다만 국방상의 목적이 빠졌을 뿐이죠. 그린벨트하고 지정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설정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수생식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밑에 여기 양식장 있잖아요. 근데 양식장이 이렇게 있으면 양식장 주변에 여기 공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공장 있으면 여기 폐수 나올 거고 폐수 나오면 양식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수생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뭘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할 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냐면 말 뜻에 이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단어에. 규제를 지금 보면은 자, 어떤 지역이 입지에 있는데 그곳에 관해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세 가지가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경 1km 내에 뭐 나중에 할 건데 철도,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딴 뭐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반경 1km 내에 중점적으로 어떤 그 교통의 흐름을 잡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 같은 경우거든요. 서울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안에 도로도 되게 많죠. 근데 철도도 모이죠. 그리고 서울역을 출발해서 물동량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잖아요. 일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곳에는 규제를 풀어주자라고 해서 어떤 도시의 부흥, 확산을 위해서 규제를 적게 하자, 규제 풀어주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근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내용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게 그래서 개도 시수입은 또 어디 들어간다? 용도구역에 들어가고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또 네 번째 볼게요. 기반시설을 봤어요.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기도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아까 우리 뭐였죠? 도로나 하천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로를, 그러니까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죠. 꼭 있어야만 되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 오전에 기출문제도 하나 나왔고, 기반시설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하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전에 OX 문제였잖아요. 그쵸? 다시요. 기반시설 중에 얘가 더 큰 개념이니까 기반시설이 도로나 하천, 여기 그냥 일반적인 도로나 하천은 다 기반시설인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는 원래 기반시설인데 이제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명명하겠다라고 하면 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기반시설인데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도로, 이런 하천들을 다 건설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 국기법에서는 사업이 3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 지금 다 사업자가 들어갔죠. 요 3가지를 합쳐서, 자,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 공부가 어려운 게 뭐냐, 이 용어가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아는 게 중요하죠. 요 3가지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요렇게만 정리하는 걸로 그냥 족합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은 이건 개별법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고 어떤 구역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뭘 봤냐면, 실버 단지, 그렇죠? 또는 교육지구,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의 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이제 지울게요.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좀 크죠? 도시가 큰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모임이 많고 그래서 일반 건물을 몇 개를, 원래는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단위로 막 나누고 이 안에 개별적인 건물이 막 들어가야 될 지역인데, 이 지역에 유동인구를 살펴보니까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이렇게 묶어요. 실버 단지 건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크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역이 원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수십 개의 건물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 전용 뭐 극장, 그 다음에 노인 전용 운동시설, 노인 전용 뭐 여가시설, 노인 전용 쇼핑시설,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이 이 안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비 행위를 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행위를 다 끝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줄여서,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이 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쇼핑도 다 끝낼 수 있고요. 운동도 다 하고 한꺼번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종의 영역성을 구현해 주는 거예요. 도시에 어떤 영역성을 실현시켜주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때 필요한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구역. 자, 그래서 일종의 도시의 영역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기출문제는 뭐였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에 한정한다는 거죠.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도시 전체를 실버 타운으로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 지역의 일부만을
이제 실버타운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가 일부죠, 일부. 전부 X 틀렸잖아요, 일부. 자, 그 얘기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 자, 자, 그리고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 지난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용용용 뒤도지,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는데, 자, 하나 더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 칸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써버릴게요. 요건 지우고. 첫 페이지에 지금 여러분 그 받으신 프린트, 지난주에 받으신 프린트 첫 페이지에 그 첫 번째 그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용도 지역이죠. 이쪽에 저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이 또 세분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또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 지역에서 또 세분되는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까 개념 정의가 뭐였어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함부로 건물 짓지 마라고 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용도 지역을 또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자,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크게 용도 지역이 이렇게 또 나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눈다. 거기 뭐 지난 시간에 그 첫 페이지에 그림 어디 오타 났다 그랬었죠? 그 오타 난 건 예, 고치세요. 그림. 예, 그 오타가 어디 하나 났는데 제가 그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예,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누어요. 뭘로 나누느냐? 자, 주거 지역. 상업지역. 아, 너무 붙여섰다. 좀 밑에 놨을까요?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도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뭘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파생됐던 것들을 계속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주, 상, 공, 녹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주, 상, 공, 녹은 다 뭐다? 얘는 도시지역 안에 속하는데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을 거꾸로 올라가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주거지역을 다시 또 나눠보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오늘 이걸 이따 한 번 더 쓸 거예요, 제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있고요. 상업지역은 네 가지가 있죠.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공업지역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전용 공업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또 세 가지가 있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있어요. 농림지역은 하부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저기 관리지역을 제가 빼먹군요. 관리지역 먼저 보시면 요거요. 관리지역을 보면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해서 관리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밑에 농림지역이나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밑에 하부가 이렇게 세부로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6월 전까지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주거지역은 전일준. 자, 이거 전일준. 그 다음에 중일요근. 그 다음에 다시 전일준. 그 다음에 보생자. 이렇게 외우는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냥 전일준, 중일요근, 전일준, 보생자.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자,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사는지. 뭐 이렇게 해도 외우고 막 그래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 전일준, 중일육은 뭐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눈다라고 해서 이게 용도 지역 안에 속하는데 얘네들도 다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에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계획. 계획이 우리가 본 대로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인데 이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요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계획 파트인 거예요. 자, 계획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광역, 도시계획. 공부한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큰 놈, 얘가 중간, 얘가 막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에 따라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부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수립대상 지역이 오늘 OX에도 나왔죠? 문제가 수립대상 지역. 꼭 외우셔야 돼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게 수립대상 지역의 문제예요. 수립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예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좀 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총 6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해요? 자, 똑같죠? 얘를 기반으로 얘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 지난 시간에 잃어버렸을까봐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광역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6? 우리나라? 다 손가락 꼽아봐야 돼요, 지금. 그죠? 6개 있어요, 6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인천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어요. 광역시, 우리나라 6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 세종시. 세종특별시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하나 있어요. 제주도. 그리고 일반적인 시, 군 많죠. 뭐 포천시, 연천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단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다.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광역도시계획권은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광역계획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광역계획권에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까지 배웠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장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도시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은 장기니까 어때요?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이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이걸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저거 했던 거 또 한번 써먹는 거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라고 했고, 비구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이 계획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국민이 이 계획으로 하여금 어떤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까지 봤어요. 밑에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의 뭡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에서, 자, 장기라고 하는 말 뜻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어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법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이득이 없다. 소송 제기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둘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 기억나실까?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합쳐서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네, 맞아요. 행정쟁소. 네.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 대신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행정쟁송. 얘네 둘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행정쟁송. 자, 세 번째를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에, 자, 이것도 장기인가요? 아니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담당하는 계획이다.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담당한다. 그럼 보세요. 이런 도시에, 이 구체적인 도시죠? 구체적인 도시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담당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이 자체로 구체성을 띄어요. 구체성을 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힘이 있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구속적 행정계획인 것이고,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국민은 이 계획의 지정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은 자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됐죠? 지난 시간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차이를 잠깐 했었는데, 물론 얘네 둘은 합쳐서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심판은 주체가 누구였죠? 이거 행정심판 어디서 해줘요? 행정소송은 어디서 하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건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소송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판사 앞에 쓰는 소송을 말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청 내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거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해요. 당연한 거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은 아니고요. 행정청 내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행정청일 뿐이에요. 행정청일 뿐이다. 요거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요. 책을 보다 보면 재결 신청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뭐라고 했었죠? 재결이라고 했어요.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죠. 근데 법원에서 내리는 어떤 물론 법원에서도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결만 내리는 건 아니고 판결이라는 게 따로 있고 결정이 따로 있고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의 이름을 재결이라 그래요. 재결. 그래서 나중에 책 보다 보면 재결 신청 며칠 이내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 가서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툼을 해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지금 살짝 봤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다시요. 여기서 또 이게 한번 돌면 이걸 까먹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서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되는데, 자, 그럼 도대체 뭐가 행정심판이 되고 뭐가 행정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용용용 기도지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용용 기도지가. 됐죠? 용용용 기도지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계획을 일단 세 가지를 봤어요. 계획 세 가지를 봤는데, 자, 저쪽에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또 봐요. 그럼 첫 번째 계획이 이제 계획 가운데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거 광역도시계획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구체적으로 요거 지우고요.
이게 한 3조 정도까지만 필기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예. 아니, 필기의 양이 제가 좀 많아서, 예. 예.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막 계속 써대가지고, 예.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수립대상 지역이 어디였어요? 광역도시계획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권이 수립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이요. 그러면 볼게요. 광역도시계획권이 일단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2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뭐였어요? 둘 이상의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자, 교재 순서대로 하는 거 맞죠? 자, 맞아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뭐가 있냐?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한참 살았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과천시가 있어요. 관악산 끼고 이제 과천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옆에 이렇게 경기도 과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를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아까 도로를 뭐라 그랬죠? 무슨 시설이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중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을 뭐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자, 목이 자꾸. 서울특별시하고 지금 경기도 과천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둘 사이에 지금 도로를 놓는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지정권자. 도대체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 도로 놓아라 라고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걸 살펴봤어요.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 그렇죠?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 과천시니까 얘는 도지사란 말이에요. 도지사. 특별시장하고 여기는 경기도의 문제니까 도지사가 여기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경기도 과천시가 과천시장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여긴 경기도 과천시니까 제일 상 끝발 좋은 애가 도지사죠. 그래서 특별시장 도지사예요. 근데 얘보다 더 높은 애가 야 도로 놔 라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를 우리가 합쳐갖고 얘를 둘이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시도지사보다 위에 있는 애가 도로 놔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걔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에요. 국장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 과천시장, 경기도 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야 과천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도로 놔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하고 얘네들 아니죠. 이분하고 이분이 이제 시장하고 경기도 이제 도지사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립권자는 누구냐? 뭐 수립은 이제 실제 실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는데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는데 세 번째 단계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해 주는 사람이 승인권자가 되겠죠. 승인권자는 누가 돼요? 다시 국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지정해 놓으면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을 수립하고요. 그것에 관해서 다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광역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 이 광역계획권을 과연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래서 시도지사 공동수립 그리고 다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자, 광역계획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국가계획과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 큰 아까 우리 상위에서 광역도시계획 말고 그 위에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토종합계획 뭐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어떤 그 시설물을 건설한다거나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이 있는 계획이라거나 또는 두 번째 지금 시도지사가 지금 얘가 국장이 지정해 수립해라고 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3년 내 그리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내 승인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가 지금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다음에도 3년 내 시도지사가 게을러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지금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을 한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딴 생각을 딱 했다. 잘못했어요. 도지사. 국가계획하려고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도지사가, 머릿속에 좀 다른 필기 생각하는, 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장 지정하고 수립권자의 그 수립을 받아서 다시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계획 관련이거나 또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전체적인 예외가 있어요. 전체적인 예외. 이 예외는 뭐냐면 지금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지사가 이런 거예요. 시도지사가 우리끼리 못하겠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 3인이 공동 수립한다는 거예요. 3인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자,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 국장 그리고 3인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3인이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여기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 안에 시하고 군이 있었죠.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가 이렇게 있었고요. 차로 포천시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있는데, 요 둘 사이에 또 도로를 놓는다. 요거 한번 가정해 볼게요. 둘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놔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지정권자는 누가 될 거냐, 이제 그거 살펴봐야 돼요. 지정권자. 자, 요거는 경기도의 여기는 이제 포천시 우두머리는 포천시장, 여기에 우두머리는 군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얘네들 우두머리였는데, 이 시장과 군수보다 우두머리에 있는 애는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야, 포천시장, 야, 연천군수, 너희 와봐. 여기에다가 도로 준다. 라고 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수립은 누가 하느냐? 자, 수립권자는 그 밑에 도지사가 지정했으니 포천시장과 연천군수가 만나서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시장과 군수가 이제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립을 해놓고 또 뭐예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을 받느냐? 자, 여기 위의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얘는 시장 군수가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애 다시 도지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지사에 왜 했을까요? 헷갈리니까. 자, 승인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이제 수립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3년 내에 지금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데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3년 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장관, 저희 국장이 이게 국장 우리 국장은 몇 밑에 아 그쵸 그렇죠 제가 쓰면서 이상했어요. 네. 네. 국장 제가 지난 시간에 맞게 썼나요? 네. 네, 맞죠. 죄송해요. 국가계획 관련은 이게 국장이고요.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이거 맞습니다. 이거 국장. 그리고요. 밑에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제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맞는 걸 고쳤군요. 고맙습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외가 또 있어요. 전체적인 예외가 있다. 전체적인 예외는 뭐냐면, 지금 시장 군수가 여기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우리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지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시장, 군수, 그리고 도지사가 3인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도지사가 3인이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 자,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시장 군수, 그리고 하나는요, 시장 군수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못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협의를 합니다. 야, 이거 미루자. 라고 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하고 요청을 한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뒤에 이제 수립 절차를 봐야 되는데, 수립 절차도 잠깐 쉬었다가 하죠. 수립 절차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